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풀이 진행을 맡게 된 남다른 치밀함과 열정 치열한 수학의 남철입니다. 자, 오늘 나형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역시 EBS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성우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덕 김성우입니다. 작년에 그 수덕이라는 호를 얻어서 올해도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호가 있으시다고요? 네. 호가 돼 버렸습니다. 네, 그 댓글에 뭐죠? 저희 학생들이 네. 그게 수덕 후보다 수덕이 더 멋지지 않느냐. 근데 제가 봐도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네, 계속 부럽네요.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광균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학의 마이다스 선 송광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재밌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의 풀이가 기대되기도 하고, 더더군다나 오늘은 또 이 EBS의 그 일당백의 여전사 김소연 선생님 나오셨어요. 김소연 선생님의 풀이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여전사. 네, 여신이죠. 네, 여신 김소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수학의 치트키 김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세무풀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과 함께 합류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 EBS 수학의 치트키답게 정말 멋있고 그리고 얍삽한 풀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트키라는 그 수식어를 붙이셨습니다. 혹시 그 송광균 선생님 치트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뜻이에요? 치밀함과 특이함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기발함. 그 얼마 전에 그 인터넷 검색창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HOT를 HOT라고 읽으면 아재다. 그럼 뭐라고? 핫이라고 읽다고. 핫해? 요즘? 왜냐하면 그 지금 학생들은 HOT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수업하다가 EXID를 엑시드라고 한번 읽었다가 엄청 문매를 맞았거든요. 김성호 선생님은 치트키 네, 아시죠? 알죠. 다행히 저는 뭐 치트키가 만연하던 스타고라는 게임을 즐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네. 게임 그러면 네. 치밀하고 특이하고 기발한 이런 거 아닌가요? 그 치트키가 그 예전에 그 게임도 있었고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뭐 자원이 떨어지고 뭔가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천하무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그 명령어 그런 거를 제가 치트키라고. 일당백이라고 표현한 것은 너무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실 저는 그 치트키의 뜻은 몰랐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만들어준 단어였는데요. 여기에 너무 그 치트키의 뜻을 잘 알고 계신 남철 선생님, 네, 감사의 뜻을 표하고요. 네, 그리고 송광균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그 지금 우리 수학 나영에 김소연 선생님께서 처음 이제 출연을 해주셔서 출연 소감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네. 혹시 더 이번에도 네. 우리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수학 나형을 주제로 우리가 선정한 문제는요, 바로 2018 대수능 나형 30번 문제입니다. 자, 2018 대수능 수학 나형 30번 문제. 2018 수능 수학 나형 송광균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함수를 변환시키고 또 그다음에 적분하는 문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 문제가 꽤 어렵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많았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변형시키고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 도리어 약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30번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2018 수능 수학 나형에 아마 등급 컷이 92점으로 제가 알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 학교에서도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제 그 1등급인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물어보면 선생님 21번이랑 3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여러 번 풀어서 1등급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만큼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의 모든 풀이라는 이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 문제를 빼고 푸는
것을 목표가 아니잖아요. 예,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얻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 시간에 우리가 철저히 해부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김성호 선생님은 그 지난 수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그 30번을 시도한 학생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시도하다가도 이게 이제 어떤 이 문제가 도대체 문제가 길잖아요. 그리고 뭐 조건이 많고, 그다음에 도대체 이 문제가 뭐 0에서 5 사이, 뭐 5에서 K 사이, K 이상 뭐 이렇게 경우도 나눠야 되는 게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 대충 감 잡았어도 시간이 부족한 친구도 많았을 거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네. 김소연 선생님. 네. 우선 저는 오늘 같이 하게 될 이 30번 문제를 보면서 사실 30번 킬러 문항으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점의 개수 세는 그런 유형의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그런 점의 개수 세는 문제보다 이런 문제가 사실 저는 좀 더 반가웠고, 그 이유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함수의 여러 가지 성질들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팁들을 알고 있으면 오히려 그런 내공을 기반으로 해서 더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제자들이 지금 세모풀 풀이에서 같이 공유한 그런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개수 세는 문제가 사실 조금 이전에는 유행이었잖아요.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2018 수능 30번은 개수 세기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로 3점짜리 그 유리함수 문제로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2019 수능에서는 개수 세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제가 뭐 점쟁이는 아니니까 바로 말은 할 수는 없겠지만 6월 모평이라든지 9월 모평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그런 출제 경향을 그때가 살펴보는 것 또한 학생들이 중요한 하나의 팁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이제 격차점 세는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그렇게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에 비하면 이제 30번, 지금 30번 같은 문제는 수학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높고,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fx가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네, 네. 근데 정의된 과정 속에서 그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얼마나 제대로 추론할 수 있느냐. 네, 네. 그 추론만 된다면은 아마 또 의외로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문제이기도 네, 하죠. 네, 맞습니다. 그 fx 아니고 gx. 네, 네, 네. gx가 어떤 형태인지 찾아내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그럼 우리 이 30번 문제 풀이. 오늘은 누가? 네, 김정우 제가 먼저 선생님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도 기하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어떻게 보면 더 선호하는 사람이었는데, 글쎄요,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접근을 해보다가 저는 그냥 오로지 대수적인 방법으로만 풀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뭐 그것이 오히려 기하적으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해서 푸는 것보다 더 깔끔할 수도 있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오로지 그냥 대수만 이용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x가 이런 2차 함수로 정의됐고요. 이 함수가 이렇게 f가 정의됐을 때 어떤 g라는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랬는데, 0과 1 사이에서는 이제 g가 f다, 즉 이렇게 된다. 그리고 n보다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을 때 이 사이에서는 이 g라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아마 이 부분이 뭔가 대단히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저는 정말 사실 우직하게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gx라는 함수가 뭐냐? 우직하게 넣어봤더니, 자, 2의 n제곱분의 1에 자 f에다 x-n을 넣게 되면요, 자 2분의 3배의 x-n 빼기 x-n의 제곱, 거기서 또 x-n을 빼라 그랬죠. 자, 여기다가 이제 x를 더해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이제 x-n을 이렇게 통분해서 올려버리면 이게 위로 올라가서 그냥 3개짜리가 하나가 되고 이게 사라지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간단하게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2의 n제곱 2면은 그냥 2의 n 더하기 1제곱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x. 자, gx라는 함수가 저는요,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더 간단한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gx가 이렇다고 했는데, 이게 n보다 크고 n 더하기 1보다 작을 때 뭐 이렇다 그랬는데, 그냥 여기다가
0과 1 사이일 때 gx는 fx가 된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이제 한번 n자리에다가 0을 넣어보면요. 0을 넣으면 분모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0을 넣으면 x-x 제곱 플러스 x가 돼서 이걸 다시 올려보면 그대로 다시 fx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gx는 0 이상에서 늘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가 좀 길어서 이제 학생들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자, 어떤 자연수 k 근데 6 이상의 k에 대해서 h라는 함수가 또 이렇게 정의가 된다.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gx는 알겠는데 그럼 ex-gx는 뭐냐? 요걸 좀 살펴봤더니 그러면 뭐 ex-gx가 뭔가 새로운 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게 gx잖아요. 네, 2의 n 더하기 1제곱. 그러면 여기 이 마이너스 gx라는 건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근데 ex-gx는 거기다가 이제 ex를 더하는 거니까 ex-gx라는 건 요 부분의 부호만 바뀌면 되는 거네. 네,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 부호만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고 이렇게 부호의 차이만 있구나. 그러니까 O와 K 사이에서는 이 부분의 부호가 반대고 나머지의 경우는 여기가 플러스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또 AN이라는 수열은 0에서 n까지 이 h라는 이 함수를 적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h라는 함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g라는 함수 자체가 언제나 이제 n과 n 더하기 1 사이에서 정의되는 거니까 한 칸씩 다 정의가 되는 거니까 an이라는 건 0에서 n까지인데 일단 0에서 1까지 hx dx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hx dx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근데 어디까지 나가냐면 지금 이게 지금 이 h라는 함수가 일단 5까지 갈 때까지는 4에서 5까지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요 5까지 올 때까지는 h라는 함수가 g죠 전부 다. 그러니까 g g 그리고 나서 이제 5에서부터 6까지는 ex-gx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그냥 여기는 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k까지니까 k-1에서 k까지는 자 ex-gx dx 그리고 나서 또 이제 k부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gx dx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냐면 n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걸 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gx가 됐던 ex-gx가 됐던 다 같은 형태 조금씩 같은 형태인데 요게 이제 부호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차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좀 써보면요 자 이에 지금 0에서 1까지는 이게 이제 0을 넣은 경우니까 자 2분의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그렇죠? 지금 요 경우가 요거죠.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는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x dx 0에서 1에서 2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쭉 가다가 어디서부터 요 5에서부터 여기서부터는 인테그랄 5에서부터 6까지는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다? 자 2의 6제곱에 x-5 마이너스 x-5의 제곱 플러스 x dx 여기서 뭐만 다르다? 그렇죠. 이 부분의 부호만 다르다. 네. 그러니까 사실 쓰는 양은 좀 많은데요. 계속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그죠? 그게 보이시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일단 K까지는 가죠. 그래서 이제 K번째 걸 잠깐 써보면 K-1에서 K까지는 그러면 2의 K제곱에 X-K-1 빼기 X-K-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자, 여기도 여기까지는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 네. 그 이후부터는 원래대로 복귀돼서 n번째에서 끝난다. 다 쓰는 건 좀 무의미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n번째까지 간다. 요 부분만 부호가 반대로 뒤집히게 되는 거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다음 단계에서 제가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풀기 쉽게 가기 위해서 한 가지 수를 썼는데, 이 모든 식에 x가 다 들어있구나 이거죠. 모든 식에 x가 다 들어있구나. 모든 식에 x가 다 들어있구나. 그러면 이건 그냥 일괄적으로 한 방에 정리하고 가자. 즉 무슨 소리냐면 x를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다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즉 이건 x를 0에서 1까지 적분하고 x를 1에서 2까지 적분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x를 어디까지 가냐면 n-1에서 n까지 적분해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x를 다 지워버리면 쭉 가다가 결국은 모든 x를 다 지우고 그냥 여기다가 0에서 n까지 x, dx 이렇게 빼서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거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적분을 해보자. 이거 적분 어렵나? 어렵지 않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네. 2분의 1에 자, 적분을 하게 되면 2분의 1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세제곱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0과 1을 넣는 건데 여기다가 1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6분의 1이 되는구나. 금방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거는 선생님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긴 건 그렇죠. 패턴을 찾는 게 관건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자 2의 제곱분의 1 놔두고 자 그 다음에 또 자 2분의 1에 x-1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에 x-1의 세제곱인데 여기다 1에서 2까지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2 집어넣으면 1이고 1 집어넣으면 또 0이니까 이거 또 6분의 1이네. 그러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밑에다가 이걸 다 계산하고 쓰는 건 좀 힘들고 결국 늘 이 부분이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이 나올 거니까 6분의 1에 이제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2의 5제곱분의 1까지는 그냥 플러스로 간다. 그리고 2의 6제곱부터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까지? 2의 k제곱분의 1까지는 마이너스로 된다. 그리고 나서 2의 k 더하기 1제곱 해서 어디까지? 2의 n제곱까지는 그냥 그대로 가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죠. 0에서 n까지 x. 자, 그럼 적분하게 되면 2분의 1의 x제곱에 0과 n을 집어넣는 거니까 2분의 n제곱. 자, 이게 바로 뭐다? an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an이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요. 뭘 구하라 그랬냐면 2배의 an에서 n제곱을 뺀 거에 극한을 구하래요. 이거의 양변에 2배를 하게 되면 3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배를 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겠죠. 플러스 n제곱 이걸 좌변으로 옮긴 것 그게 마이너스 n제곱이죠. 그러니까 옮기고 나면 결국 이거구나. 이거의 극한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서 뭐 많은 학생들이 상상할 수 있겠지만 지금 1에서부터 n번째 항까지 어떻게 보면 등차가 아니에요. 등비급수죠. 등비급수인데 하필이면 요 항만 요만큼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전부 다 플러스라고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2배의 2의 6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7제곱분의 1 더하기 해가지고 2의 k제곱분의 1까지 요거의 2배를 그냥 다 플러스로 바꿔주고 2배를 빼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접근하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 n이 무한대로 가게 된다 그랬을 때 요거 계산해서 충분히 계산을 하면 지금 이게 768분의 241이다 그랬는데 그런 산수 부분은 좀 잠깐 생략을 하게 되면 결국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9다라는 것이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이제 한번 가장 어떻게 보면 주어진 문제의 대수적인 부분으로만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네, 김성훈 선생 거기 마이너스를 플러스 끝까지. 네네네. 여기를 안 바꿨군요. 네, 감사합니다.
김성우 선생님의 풀이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학생들한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자꾸 다시 이해하고 뭐 풀어보고 다시 곱씹어 본다면 물론 이제 기하적인 관점이 눈에 보이게 되고 조금 더 간단한 계산이 눈에 보이게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문제를 딱 보면 너무 어렵네, 포기할까? 어떤 시도를 해야 되지? 이런 이제 학생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냥 fx라고 하는 2차 함수를 그냥 문제의 조건에 그냥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니까 규칙이 보이더라. 그렇죠. 우직한 네. 소리가 시도를 오히려 해라.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요 항상 문제가 나오면 그 묘수에 집착했거든요. 근데 사실 묘수라는 건 대부분의 게 이제 뭔가 기하적으로 생각해서 한 방에 이거구나 막 이런 식이었는데 저희 반에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친구는 어떤 그런 그 묘수를 바라지 않고 항상 우직하게 하는 거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데 사실 저는 그 학생 때문에라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우직하게 풀었어도 잘 됐을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요즘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우직하게 풀어야 되는데 학생들의 인내력에 좀 한계가 있어서 이제 그거는 이제 학생들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저런 형태의 문제들을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앞에 27문제는 그냥 평소대로 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뭐 그냥 감당하기 힘들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그걸 끝까지 잡고 갈 거냐 포기할 거냐. 그럼 현실적으로 1등급만 목표로 한다 그러면 2문제 버리자. 이게 또 현실이니까. 그래서 아마 풀기를 포기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걸 다 맞아야 되는 학생들이 있죠, 분명히. 그리고 또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의외로 수학적인 실력이 굉장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이과 학생들보다 더 뛰어난 문과 학생들을 봐봤으니까요. 네. 예, 상당히 지금 문과 학생들 위주로 듣긴 하겠지만 혹시 이과 학생이 들으면 막 상당히 아니 막, 그건 네. 사실이에요. 근데 팽거리를 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요. 우리가 의외로 그냥 나는 수학이 싫으니까 문과가 아니라 나는 문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이 싫어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당장 상경계열만 가려고 한 학생들만 보더라도 혹시 상경계열 수리논술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문과 학생들이 아니라 이과 학생한테 줘도 못 풉니다, 이 문제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맞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그만큼 또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도 그리고 김성호 선생님 풀어놓으신 걸 딱 보니까 사실 이제 이걸 쫙 늘어 쓰려고 하면 학생들이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이 써놓고 보니까 그림이 보여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네. 쭉 펼쳐놓고 나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저렇게 하면 되겠네라고 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김성우 선생님께서 우직함, 묘수보다는 우직함에 이렇게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묘수, 치트키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우 선생님 그 안경 바꾸신 것 같은데, 네, 그냥 바꾼 게 아니고 쓰던 게 깨져가지고 네. 급하게 일단 찾다 보니까 이런 안경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세요? 김성우 선생님 우리 저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이태리 뭔가 그 모델 같은 느낌이. 네, 이탈리아 남자. 네, 이태리 남자. 네, 아닙니다. 정장 그럴 모델. 리가요. 오늘 또 정장을 입고 아이고, 오셨어요, 또.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요즘 이태리 타워를 꾸준히 쓰고 있어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목욕을 진짜 노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웃긴 우리 김성훈 선생님. 네,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두 가지 치트키 이제 소개를 하고 그 두 가지 치트키를 이용해서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다만 그것에 이름을 붙였고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은 아니지만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하나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 거고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이태리 수학자의 이름을 딴 카발리에리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카발리에리. 아르키메데스가 아니라 치트키메데스 아닙니까? 네.
저 계속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자 아르키메데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때도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이미 존재했고요. 이것을 우리가 이차 함수의 그래프, 즉 포물선이라고 한다면 이차 함수 fx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두 점을 뭐 a, b, x축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포물선, 2차 함수의 그래프, 포물선에 외접하는 즉 꼭지점을 우리가 x축과 평행하게 꼭지점도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여기에서 x축의 수선을 그리고요. 만나는 교점으로 우리가 직사각형의 한 꼭지점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직사각형이 만들어졌고요. 이 직사각형은 꼭지점과 이 두 개의 점, x축에 있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외접하는 직사각형이에요. 자, 아르키메데스 원리는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넓이, 즉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이 도형의 넓이를 얘기해주는 원리인데 여기에 높이가 h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는 b-a일 텐데 밑금친 영역의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인 h 곱하기 b-a의 최소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밑변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대각선을 이으면 2등분한 삼각형이 나올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등분한 삼각형이 나올 텐데 그럼 전체 직사각형 넓이의 2분의 1보다 큰 뭔가의 상수 b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포물선의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2분의 1보다 큰, 즉 3분의 2라는 숫자 상수를 곱하면 이 넓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입니다. 근데 이걸 이용하면요,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 정적분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뒤에 우리가 풀이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카발리에리 원리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카발리에리라는 수학자는 미적분학이 이렇게 집대성 되기 전에 아주 옛날에 살았던 이태리 수학자예요. 그래서 지금 소개하는 내용은 우리가 이미 미적분에서 다 했었던 내용을 약간만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수 y는 fx가 있다고 할게요. 뭐 어떤 형태의 곡선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 y는 fx의 2분의 1이라는 상수를 곱한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함수는 주어진 함수의 함수값에 반을 해준 거기 때문에 함수값, 뭐 x에서 이만큼이 fx면 그것에 반을 해준 게 2분의 1 fx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연결해서 만든 이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y는 2분의 1 fx가 될 거예요. 그러면 카발리에리 원리가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어진 이 도형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고정된 직선에 평행하게 우리가 계속 단면을 자른다면 그리고 그 자를 때마다 주어진 선분의 길이 b가 일정하게 지금은 2대 1이죠. 2대 1, 2대 1, 2대 1 이렇게 일정하게 모든 면적 내에서 유지가 된다면 넓이 b가 그 길이 b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넓이 b는 전체 주어진 이 도형의 넓이를 S1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도형의 넓이를 S2라고 한다면 길이 b가 2대 1이면 이 넓이 b도 2대 1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카발리에리의 원리예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 문과 제자들이 타원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냐면요. 무슨 도형일까요? 다시 그릴게요. 저는 지금 점심 시간이라는 걸 지금 보고 피자가 밤이 생각나더라고요. 밤이. 네. 예. 죄송합니다. 주어진 반지름이 a인 원이 있는데요. 이 반지름 a인 원을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정한 비율로 눌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정한 비율로 눌러서 우리가 이런 모양의 수학적으로 정의하진 않았지만 타원이라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이가 b가 되게끔 즉 a분의 b만큼으로 줄인 거죠. 그러면 이 도형의 넓이를 우리가 카발리에리 원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이잖아요. 근데 일정한 비율로 a 대 b만큼 줄였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과 평행한 모든 선분을 생각할 때 a 대 b만큼으로 줄였으니까 여기 찌그러진 타원의 넓이는 a분의 b를 곱해서 ab 파이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카발리에리 원리예요. 그럼 이 사실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기하적으로 접근을 해서 넓이를 구할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에서 그 사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함수 하나를 새로 설정할 거거든요. 자, 이름을 붙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함수를 봤을 때 송강기 선생님께서도 앞에 말씀을 하셨지만 함수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목을 종합한 문제예요. 뭐 함수의 평행이동이라든지 그리고 함수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결합을 돼서 주어진 문제에서 이게 표현이 되는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묶어야지, 이걸 하나로 뭔가 묶어야지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그런 게 있어야 아무래도 이걸 묶음으로 봐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f 스타 x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fx 빼기 x라고 둘게요. 그럼 그걸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한 게 이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두면서 바로 gx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면 이 함수의 키를 줄이고 그 다음에 x만큼 들어 올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함수 하나만 해석하게 되면 나머지는 전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fx가 2분의 3 x 빼기 x제곱 더 마이너스 x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아까 김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0부터 1까지고요. 그림이 좀 찌그러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0부터 1까지 주어진 f 스타 x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정적분하게 된다면 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치트키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하게 된다면 외접하는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럼 가로의 길이는 1이 되죠. 그리고 높이는 꼭지점 2분의 1에서의 함수값인 8분의 1이 돼요.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영역의 넓이, 즉 정적분의 값은 가로, 즉 직사각형 넓이 1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서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1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이 하나의 넓이만 지금 구해 본 것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주어진 gx를 우리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gx라는 그래프는 우선 n부터 n 플러스 1까지에는 f 스타 x를 그린 다음에 그것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려울 게 없는 게 그냥 평행이동이니까 오른쪽 가서 그리면 되고 키는 줄이고 그걸 더하기 x에 추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여기 1, 2, 3, 4, 5 이렇게 그려질 텐데, 만약에 n이 1이라고 한다면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얘기냐면 x가 있잖아요. 그래서 x를 우리가 먼저 그리고 이게 y는 x고요. 거기에 이 함수 값을 추가해서 얹히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함수 f 스타를 x를 우선 그려보게 되면 fx 빼기 x가 아까 그린 것처럼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가 f 스타 x거든요. 그걸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바로 이게 f 스타 x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여기까지 그렸어요. 키를 n이 1이니까 반으로 줄이고, 키를 반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래프만 여기에서 그렸는데 더하기 x를 같이 표현하면 이 위에서, 여긴 함수값이 0이니까 이 위에 있고요. 함수값 0이니까 이 위에 있고요. 대신 이 길이만큼 들어 올려서 이렇게 그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마저 그려보면요. 우선 1부터 2까지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2분의 1 f 스타 x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그 길이의 반에 해당하는 2의 제곱분의 1 f 스타 x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들어 올려서 우리가 그리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쭉 그릴 수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함수는 gx는 2분의 3x 마이너스 x 제곱이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금 전에 김성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f 스타 x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f 스타 x를 들어 올려서 여기 그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더 높게 그릴까요? 있겠죠. 네. 그래서 얘는 f 스타 x, f 스타 2분의 1 f 스타 x 마이너스 1, 또 이 부분을 들어 올린 이 부분은 우리가 x 더하기 2의 여기 그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지게 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중간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죠. 잠깐 넘겨볼게요. 여기에서 5부터는 2x-gx인데 그건 2x-fx가 무엇이었냐면 2의 n제곱분의 1의 f 스타 x-n 플러스 x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빼주게 되면 x 빼기 2의 n제곱분의 1 f 스타 x-n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함수를 그릴 때 포인트는 이 함수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x에다가 아까 얹혀서 더했고 지금 x에다 그걸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5부터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씩 작게 이런 유형의 함수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그려진 함수가 2의 5제곱분의 1 f 스타 x-5예요. 근데 그거를 5부터 k까지는 어떻게 그리겠다는 얘기냐면 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빼서 이렇게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더하고 여기까지는 빼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n번째까지 구간에서 생각을 하면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an을 생각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낼 거기 때문에 k보다 충분히 큰 n 값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게 잡아서 넓이를 생각할 텐데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삼각형에다가 이런 형태의 함수를 얹히거나 밑에서 빼거나 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먼저 계산하고 그게 바로 2분의 1 n 곱하기 n이죠. 삼각형의 넓이 AN은 2분의 1 n제곱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얹히는 함수는 0부터 5까지는 이런 함수들을 얹히자. 이선 느낌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5부터 k까지는 이런 함수들을 빼자. 그 다음에 k부터 n까지는 다시 얹혀주자.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AN은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이제 얹히는 것들은 우리가 아까 넓이를 계산한 것처럼 이 부분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8분의 1 곱하기 3분의 2였어요. 그죠? 그래서 12분의 1이었거든요. 근데 그 12분의 요만큼이 12분의 1이었는데 그것의 높이가 2분의 1 됐으니까 반. 또 높이가 2분의 1 됐으니까 반. 또 높이가 2분의 1 되고 있으니까 넓이가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것, 즉 등비 수열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다가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0부터 5까지는 더해줄 건데 그게 12분의 1에다가 첫째 항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공비가 2분의 1, 그래서 다섯 번째는 1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이다. 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빼기였죠. 그래서 빼기 12분의 1에 2분의 1의 5제곱 빼기 해서 빼기 12분의 1에 2분의 1의 k-1제곱까지는 빼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더하기 12분의 1에 2분의 1의 k제곱부터는 더해서 n번째까지는 2분의 1의 n-1제곱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an 빼기 n제곱에 해당하는 식을 계산하는 이하 방법은 김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 f 스타 x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고려해서 이 함수의 면적 계산할 땐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이용했다는 거. 두 번째는 높이가 줄어들에 따라 우리가 함수가 그래프 밑에 있는 넓이는 카발리에리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 가형 문제에서 나왔었지만 추가적으로 이 카발리에리 원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x를 알고 나서 f의 ex라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그때의 면적에 관한 거는 만약에 이게 fx라면 x축으로 2배, 그렇죠, 압축한 게 f의 ex 그래프입니다. 그럼 여기가 1이라면 2분의 1로 압축한 게 높이는 똑같고 요게 f의 ex 그래프인데요. 그럼 이 면적은 원래 주어진 이 면적의 카발리에리 원리에서 반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같이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김소연 선생님의 풀이 기하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아까 정적분해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을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발리에리의 원리로 잘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송강호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함수 fx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 아주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은 굉장히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그래프만 그만 놔두면 되고 이차 함수 따로따로 그릴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섞어 가지고 그린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학생들한테 미흡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송 선생 설명이 너무 잘하셨는데요. 학생들이 좀 너무 많은 양을 설명하다 혹시 놓쳤을까봐 그냥 이런 이야기죠.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요런 함수를 그려라. 요럴 때 우리는 따로따로는 알아요. 이렇게 y는 이렇게 x분의 1. 근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요걸 그릴 때 어떻게 그릴 거냐 그럴 때 지금 선생님이 그리신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하신 걸 저는 약간 보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x분의 1이라고 하는 요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은 1이겠죠? 그러면 1을 주면요, 요만큼의 길이가 1이잖아요. 얘도 1이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그럼 얘가 1 되고 요 값이 1 되니까 2가 되는 그래프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는 요 값은 요 길이의 2배만큼 해당되는 요 점의 함수값을 얘는 갖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 정도에다가 2를 주게 되면 요 길이가 2죠. 그럼 요 길이는 여기다 넣어주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2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요 길이 2에다가 요 길이 2분의 1만큼 요 폭만큼만 올려줬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요 점을 지나겠죠. 요 점을.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3을 줬다고 하면 요 길이가 3이고 요 값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3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요 3에다가 요 폭만큼만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요 길이에다가 요 폭만큼만 올려주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두 그래프를 그려서 눈찜작으로 그 폭만큼에서 그려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조금 전에 했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돌아가 보면은 그 f 스타 x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y는 x가 있는데 요 정도에가 n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요 그래프가 아까 선생님이 그리신 걸로 따지면 2의 n승이 되나요? n 플러스 1인가요? 여기다가 f 스타에다가 이렇게 x 마이너스 n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여기에다 요게 요만큼의 그래프이고 거기다 더하기 x를 한다는 거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에 어떤 요 x 값을 준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요 값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요 값이죠. 그럼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진짜 함수 값은 요만큼의 길이에다가 요 길이만큼만 더 올라가는 얘를 요 전체 함수 값으로 갖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얘는 얘를 갖지만 얘는 0이기 때문에 0하고 얘를 더해봐야 요때 함수 값을 가질 거고 여기 와버리면은 얘는 0이고 얘는 또 이 값을 가지니까 요 값을 가질 거고 자 여기 와서는 요 길이에다가 요만큼 더해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들린다라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GX를 그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어떤 그 새로운 그래프를 만난다.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 이건 내가 그려보지 않은 그래프니까 못 그린다. 사실 그런 건 없죠. 어떤 그래프를 주더라도 개별적으로 낱개로 쪼개가지고 하나씩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 길이의 폭만큼 눈으로라도 올려서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안 해서 못한다가 아니고 아마 그 원리를 몰라서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준 거라든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그 도움이 되고 굉장히 앞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 그리는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좋은 추가 말씀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새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의 덧셈, 뺄셈, 뭐 합성함수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또는 해석하는 것들은 우리가 함수를 다루는 모든 문제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디어인데요.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그 교육 과정상 가형을 배우는 친구들은 그런 부분을 좀 접할 기회가 그 뒤에도 많은데 나형을 응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김소연 선생님 풀이도 마찬가지고 송가영 선생님이 지금 부연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 어떤 함수 식을 보고 그래프를 해석해내는 그런 연습이 정말 오히려 저는 그 문과학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사실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문제도 필요 없고 몇 개 그래프 그려보면 금방 알지 않습니까? 아, 학생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어? 했을 때 그려내느냐 못 그려내느냐 이건 상당한 차이죠.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잠깐만 지금 송가경 선생님 그 설명도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 김소연 선생님이 아까 보여드렸던 풀이하고 송가경 선생님이 이렇게 덧붙인 그 설명을 그 살짝만 좀 보태갖고 비슷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학생들에게 조금 그림을 좀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x 더하기 x분의 1을 어떻게 그릴 거냐. x분의 1을 아까 그리시고 y는 x 위에 x분의 1만큼만 좀 점을 찍어보면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근데 그 자체의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y는 x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되게 좋아하는 증명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나온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증명의 아이디어 중에 제일 좋아하는 증명의 아이디어가 평균값의 정리 증명의 아이디어거든요. 그러니까 룰의 정리를 이용해서 평균값의 정리를 증명한다는 건 평균값 정리에서 그 평균 변화를 뜻하는 그 직선을 x축으로 본다라는 그 개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을 이렇게 항상 이제 이런 그림 많이 그리는데 얘를 이렇게 x축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뜻이고 이 아이디어를 여기에도 똑같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김소연 선생님께서 f 스타 x를 fx 빼기 x라고 하니까 그 gx라고 하는 식이 여기 있죠? 이거네요, 이거. 요게 gx인 것 같습니다. gx가 2의 n제곱분의 1 곱하기 f 스타 x 빼기 n 플러스 x. 요게 아마 gx인 것 같은데,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f 스타 x를 이렇게 우리가 뒀다라고 하면, g 스타 x라고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gx 빼기 x로 생각을 한다면, 얘를 이제 이쪽으로 이양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마찬가지로 hx 역시 h 스타 x라든 똑같은 아이디어로 적용을 한다면 얘는 hx 빼기 x라고 우리가 둔다라고 하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식 있잖아요. 여기 gx 여기 x가 이렇게 h 스타 x를 지금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빼게 되면 얘가 이제 없어지겠죠. x 빼기 gx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gx 빼기 x가 되고 x 빼기 gx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그렸던 간단한 그림, 아까 그림을 그렸던 y축이 있고 x축이 있을 때 자, gx 빼기 x 우리가 아까 gx를 김소연 선생님께서 그려주셨는데 gx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x를 뺐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x에서 gx만큼 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림이 쉽게 얘기하면 결론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까 그렸던 그림이 이렇게 2분의 1씩 줄어들면서 하나 둘 셋 뭐 가다가 몇 번째죠? 5번째인가요? 5번째부터는 요 아래에 이제 그대로 이렇게 그려지다가 k-1번째까지 k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가게 되는 결국은 얘를 이제 거꾸로 식을 처음에 이렇게 그렸다는 부분에서 어떤 좀 기하적인 관점을 찾아보면 나는 y는 x를 이 자체가 x축으로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이제 거꾸로 이제 설명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미적분 1에서 배웠던 등비급수의 활용에 봤던 그런 그림하고 연결해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개념을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제가 마무리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네. 지금 이제 사실 그 남철 선생님이 준 식이 굉장히 좋은 식이죠. 지금 거기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좀 지우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지금 0에서 n까지 hx를 적분해 준 여기는 요 값을 an으로 했는데
그럼 만약에 0에서 n까지 hx에서 x를 빼가지고 적분해버리면 여기 있는 요 값은 0에서 n까지 hx에다가 dx하고 요 x를 적분해버리면 얘가 2분의 1의 n제곱이 되겠죠? 삼각형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넓이. 값은 사실 an-2분의 1 n제곱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구하려고 하는 극한은 여기다가 극한을 씌운 거죠. 여기를 2로 묶어버리면은 an-2분의 1 n제곱이니까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되기 때문에 2an-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2배하고 0에서 n까지 hx-x dx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 2는 우리가 다루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잊지 않고 곱하기로 하고요. 제가 혹시 잊어버리면 선생님 2 안 곱했습니다라고만 이야기해 주세요. 내 눈으로 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선생님 저는 계산 실수를 너무 잘하는데요. 그런 질문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어떻게 고민입니다, 답하세요? 학생들이. 나도 그렇다라고. 근데 저도 인간은 항상 누구나 그렇게 그렇다. 얘기해요. 근데 정말 솔직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우리 다 동의하는 거네요. 학생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거는 유전입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은 상수예요, 상수. 상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변수만 다룰 뿐이에요. 그럼 포기하시고. 하여간에 이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요 값만 계산하면 되는데 조금 전에 hx에서 x를 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지금 여기에 hx를 이렇게 쓰니까 x를 빼버리면 gx에서 x를 빼주겠죠? gx에서 x를 빼버릴 겁니다. 물론 x가 0하고 5 사이이거나 x가 k 이상일 때 그 다음에 5보다 크거나 같고 이 x가 k보다 작을 때는 x-gx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요 값도 gx에서 x를 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2의 n승분의 1에다가 원래는 여기에 f 스타 아까 소 선생님이 쓰신 x-n 요만큼에다가 플러스 x에서 x를 빼버렸기 때문에 얘가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자 x가 이렇게 5가 되고 x가 k보다 크나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은 x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2의 n승분의 1에다가 f 스타의 x-n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5보다는 크나 같고 k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우리가 그려본다 그러면 hx에서 x를 뺀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까지 그 다음에 여기 높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쭉 가다가 4 5 여기까지 5겠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가서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여기 K까지 이렇게 올 거고요. 그 다음부터서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가면 N까지 갈 거예요. 바로 요 함수가 조금 전에 말한 hx-x 그래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아까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요 넓이가 아까 12분의 1이었던가요? 네. 그러면 편의상 우리 여기 있는 요 값을 B1으로 놓자고요. 그럼 요 넓이를 B2, 얘를 B3, 얘를 B4, B5 여기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은 결국은 아까 우리가 했던 0에서 n까지 hx, dx를 해준 얘는 B1 더하기 B2 더하기 쭉 가서 요 값이 1이었으니까 여기는 요 값이 B5까지 되나요? 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의 6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B의 K까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K 플러스 1부터 쭉 해서 이렇게 B의 N까지 더해 나가겠죠? 그리고 나면은 나머지 여기 요 마이너스였던 것은 덧셈으로 바꿔서 M은 1부터 N까지 BM하고 여기는 요 값은 마이너스 2배 해서 시그마 M은 6에서 K까지 그 다음에 BM 이렇게 표현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얘가 이거고 여기는 요 값은 AN-2분의 1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낼 거예요.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AN-2분의 1의 N제곱은 N하고 관련된 부분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요 값은 공비가 요 넓이가 계속 2분의 1씩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요 값은 1-r분의 첫 번째 항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나갈 거고 얘는 m하고 상관없으니까 결과적으로 m은 6에서 k까지 bm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요 값이 6분의 1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에다 마이너스 2 여기는 요 값도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2분의 1분의 첫 번째 항은 b의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는 1-2분의 1에 k-5승 이렇게 나갈 거예요. 네. 나머지 요 b6이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12분의 1이고 뭐 1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12분의 1 곱하기 뭐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나가면 되니까 요 값을 계산해서 쟤하고 같다는 것만 계산하면 이제 값이 끝나는 거죠. 잊지 말고 2배 하셔야 됩니다. 아, 2배. 네. 안 할 뻔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송광윤 선생님이 나와서 하신 풀이를 보고 정말 이거 어떤 얘기라고 해야 될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나영 이 30번 문제를 위해서 우리 뭐 단톡방도 만들어서 선생님들 서로 이제 이제 교류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풀이에 이번 이제 강의에서 진행을 맡게 되면서 진행 욕심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뭐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어제 저녁 늦게 밤 늦게 공부 이제 문제를 좀 뒤늦게 봤어요. 좀 죄송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뒤늦게 연구를 하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김소연 선생님께서 f 스타 x라고 하는 걸 fx 빼기 x라는 걸 아까 이제 말씀하셨고 그걸 이제 저는 h 스타까지 쭉 확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x축 위에다 등비급수 형태로 계산하면 조금 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그 뒤에 계산을 다 해왔어요. 제가 계산을 다 똑같이 해왔는데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공유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 시간이 사실 어제 새벽 3시였습니다. 다들 주무시는데 잠을 깨워드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그럼 이제 녹화를 하면 오면서 그래 이 정도까지만 아이디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송강윤 선생님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더니 딱 이제 방금 이제 나오셔갖고 이제 즉흥적으로 계산을 쫙 보여주셨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기호까지 똑같아요. 우리 수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공통점이잖아요. 수학을 저는 아까 뭐 어떤 첨자까지 그걸 보고 진짜 이건 뭐 식이 거의 시그마도 지금 완전 똑같죠. 좀 다른데요? 아니 제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똑같은데. 네. 그러면 똑같다. 수열도 똑같고 이제 B1부터 해갖고 하여튼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풀이 강의가 이제 이래서 존재하는구나. 저 마지막으로 그 스푼을 티스푼 정도 살짝 얹어도 될지 좀. 네. 지금 우리 소연 쌤이 그 카발리의 원리를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수업 들으면서 카발리의 원리는 배운 것도 아닌데 그런 걸 사용해서 풀어야 되다니 이렇게 느끼는 학생도 있을 텐데요. 그 카발리의 원리라는 건 사실 괜히 이제 그럴싸하게 이제 뭐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상해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 그건 우리가 정적분을 정의를 이용해서 잘 배운 학생들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포물선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적분을 배울 때 여기를 이렇게 적당히 잘라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사각형들의 높이로 이렇게 근접하는 외접하거나 내접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사각형들로 근접시켜서 이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 그리고 우리가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이 사각형들이 점점 촘촘해진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넓이를 구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원래 함수가 fx였다면 2분의 1 fx라는 건 밑변의 길이는 그냥 두고 모든 사각형의 높이만 다 절반씩 자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게 2분의 1 f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자연스럽게 절반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굳이 어떤 원리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정적분의 어떤 그 원리 내에 이미 내포되어 있는 거다. 그리고 아까 이제 소연 쌤이 반대로 이제 2분의 1 fx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게 y는 fx라고 했을 때 뭐 y는 f의 2x 같은 경우는 이걸 뭐 이렇게 절반으로
높이는 그대로 두고 절반으로 압축하는 거다. 이래도 역시 이 넓이가 이 전체 넓이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사각형의 이 모든 사각형들의 밑변은 그냥 두고 높이만 반씩 다 자른 거고,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포물선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각형들의 높이는 유지하되 밑변의 길이만 다 절반씩 잘라서 그 사각형들을 다시 모으면 이렇게 얇아지는 거죠. 절반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원리, 카발리의 원리가 결국 그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티스푼인데 조금 스푼이 커져서 부피에서도 카발리의 원리를 또 여전히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런 뭐 원기둥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높이는 똑같고 이렇게 삐딱하게 쌓아 올린 이런 원기둥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임의의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 원과 이 원은 같다. 모든 어딜 자르든지 이 원과 이 원도 같다. 이것만 만족되면 얘랑 얘도 서로 부피가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500원짜리 동전을 일렬로 쌓느냐 살짝 비뚜름하게 쌓느냐 부피가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것 이해되시죠? 그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티스푼이었습니다. 네. 그 설명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들어보지 않은 용어가 나오면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티스푼 말씀하셔갖고 아까 동그라미 이제 그 원 그리시길래 티스푼을 그리시는 줄 알았는데, 티스푼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저도 티스푼 그린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이제 똑같네. 원기둥을 그리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사실 제가 이름만 기존에 존재하는 이름만 갖고 왔지 다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를 면밀히 보면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다만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건 그 정적분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집대성되기 전에 그 수학자의 이름을 이미 따서 만들어진 원리를 아마 보기 학생들이 때문에 아르키메데스 원리는 문과 학생들도 굉장히 유용하게 생각하면서 잘 사용할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사실 이참수에 대한 적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선생님. 근데 아마 그건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티스푼, 많은 숟가락보다 더 유용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 카발리에리 원리까지 부연 설명까지 해서 이제 30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다 다뤄봤는데요. 이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김성우 선생님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접근했듯이 그냥 우리가 쭉 이러한 이제 기하적인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더라도 노력을 하고 시도하면 충분히 그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고 트라이하고 시도하고 그 순간부터 수학 실력의 향상이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풀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역시 우리가 그 규칙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기하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김소연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운 풀이로 잘 보여주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금 더 변환해서 이렇게 함수를 바꾸면 어떨까라고 해서 쭉 써왔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송강 선생님께서 그 풀이를 정말 쫙 이거를 준비한 걸 똑같이 이제 보여주길래 너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았고요. 사실 그 마지막 풀이가 제일 간단하고 좀 아름답다고 해야 될까요? 네, 수학의 그러니까 신비성을. 저는 누구의 풀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선생님의 풀이가 더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죠. 이런 거를 같이 논의하고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을 공유할 하고. 수 있는 이 자리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근데 행복한 오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실 계속 그 풀이가 진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풀이를 바탕으로 그 다음 풀이가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풀이를 바탕으로 또 그 다음 풀이 이렇게 나왔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은 계속 연속적으로 네, 굉장히 네. 진화한 풀이다. 사실 제가 김성호 선생님 풀이에 먼저 숟가락을 얹히면서 시작한 거잖아요.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뭐 이제 뭐 풀이의 흐름은 뭐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뭐 전체적인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뭐 개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다 이렇게 네. 아닌가요? 선생님이 제일 재밌으셨습니다. 그런가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그리고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우 선생님 먼저. 네. 오늘 문제를 아마 쭉 보시고 아마 기하적 풀이와 대수적 풀이 두 가지로 크게 저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송을 끝나고 뭐 그렇게 풀었네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두 가지 풀이를 같이 좌우에 놓고
이 대수적 풀이에서의 요 시기, 기하적 풀이에서의 어디와 관계되는가 요걸 서로 맞춰가면서 대수와 기하의 영역을 골고루 연습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2분의 1 n제곱이라는 제가 계산한 2분의 1 n제곱이라는 식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수풀이 따로 기하풀이 따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대수풀이와 기하풀이를 같이 놓고 보면서 그 안에서 연계성을 계속 고려하면서 공부를 해야 결국 수학 능력이 더 향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네, 아주 좋은 말씀. 매번 느끼는 거지만 김성훈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송강균 선생님.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냥 어렵다 하고 포기를 해버리죠. 더더군다나 이제 많은 학생들은 그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선생님이 제시한 풀이를 암기해서 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암기해서 푸는 거는 우리가 킬러 문항을 만났을 때는 그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아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접근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쉬운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선생님이 쉬운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무용지물이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떠오를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 평소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하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건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풀어낸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부터 버리고 자기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으신 말씀. 역시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영 편에 첫 출연해주신 우리 김소연 선생님. 네, 벌써 마무리하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아쉬운데요. 우선은 김성우 선생님과 송강규 선생님 그리고 남철 선생님께서 좋은 풀이 같이 공유해 주시고 저도 정말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께서 이미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송강규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지름길을 쫓으면서 이제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시험 그 현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말 우직하게 자기만의 그 생각의 시간을 많이 가져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해 보는 게 정말 수학 성적을 높이는데 중요한 길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노력은 결과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아마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형 2018 수능 30번까지 그 세상의 모든 풀이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야 할 텐데 우리 이제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지막 인사는 우리 많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마지막 인사는 세상의 모든 풀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이제 박수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학생들에게 격려 인사를 박수로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풀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